엑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4월 1일 첫 거래이고 만우절이기도 하죠. 정말 거짓말처럼 시장이 올랐으면 했었는데 아직 오르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망하기도 이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만우절에 속기가 딱 쉬운 게요. 뭔가 바랬던 게 현실화된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했었는데 난 좋았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 밖에서 기다렸다고 친구가 전화가 왔네? 그러면 또 내 집 아니겠지 하면서도 사람이 나가보게 된다고. 네, 저희 얼마 전에 소개팅했던 PD 얘기는 아니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 코스피의 흐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만우절날 우리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요, 1998.42입니다. 6포인트가량 아래쪽. 지난주 내내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 조금 피곤한가 봐요. 차익 실현 매물이 2,000포인트에서는 역시 나오면서 6거래일 만에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자, 2,000선도 지금은 장중에 약간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봉이 나오고 있네요. 1998.28, 6포인트 정도 아래쪽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의 2,010선 정도였는데 쭉 빠졌었고요. 지금도 2,000선 계속 아래쪽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하락세가 계속 시가 대비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끝일지 여기서 올라갈 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작하고는 계속 아래쪽임은 확실합니다. 오늘 가장 저점 정도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팔까? 설마 금요일에 샀던 외국인이? 예, 외국인도 오늘 사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팔고 있고 기관이 그래도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4월 달에 2,100가인데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에서 또 개인들이 들어와요. 참 묘하죠?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도 출발 굉장히 좋았었는데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54.57. 오늘 장 초반에 4년 내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니까요. 557부근까지 찍었었는데요. 한번 확 빠지고 나서 지금 554선 정도 지난주 이미 금요일 종가상으로 4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오늘 장중에 시가로 또 한 번 경신을 추가로 했었지만 형님이 너무 못 가니까 아우도 발을 좀 맞추면서 같이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는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기관 모두 샀던 그런 시장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오늘 수급은요. 네, 기관 외국인 소폭 같이 팔면서 역시 오늘 코스피 수급과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쌍끌이 매수가 양시장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양 매도와 개인만의 나홀로 사자가 양시장에 공통된 수급적인 특징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5원 가까이 오르면서 1,115원 60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수요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 역시 지금 현재는 FX 시장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 달러원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소폭 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 1,116원 정도까지 터치를 했었고 상승폭 줄였지만 4원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또 어떨지, 그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우리처럼 조금은 우울한지 먼저 일본 니케이 쪽부터 보면요. 일본 니케이가 지금 1% 가까이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잠깐 보시겠는데 일본 니케이는 언제나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21선이 와 닿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21선 라인인데요. 언제나 이쪽에선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넓게 보면요. 그렇죠. 이 빨간 선에 닿으면 반드시 오르곤 했었던 일본 니케이인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닿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 쭉 빠진다는 것은 경험상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죠. 일단 오늘 한 1% 정도 빠지는 모습이 있고요. 자, 이어서 중국 상해 종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해가 지난주 4%나 빠졌었거든요. 한 주 동안. 근데 오늘은 오늘 또 빠져요. 최근에 한번 빠지고 나서 반등이 쉽게 안 되는 중국입니다. 정부의 규제, 전체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간다. 부동산 등등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에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중국장은 계속해서 반등을 모색하지 못하고 혼조의 어떤 등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4월 첫 거래일 중국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표 나왔었잖아요. 아시죠? 중국 공식 집계가 나왔는데 사실상 3일날 나온다고 했었다가 중국은 원래 좀 일정이 예정대로 가지 않아요. 오늘 미리 나왔는데 예상치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50점 몇 이랬는데 1월 달에도 50을 넘었었고 2월 달에도 50.9로 넘기긴 했지만 예상은 한 51, 2 됐었다고요. 중국 경기가 이렇게 성큼성큼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가파르지 못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셨는데 환시장까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어떤지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나아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자,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했었는데 외국인도 샀단 말이에요. 기관도 같이 사고. 오늘은 좀 빠집니다.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지난주에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던 것이 또한 자동차였었죠. 근데 오늘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역시 3인방도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 생명보험사 쪽도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어서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 조금 더 분위기를 볼까요? 자, 오늘 건설주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건설주가 여기에 좀 보여지지 않네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29,000원대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래도 시총 한 6위부터 한 12위 정도까지는 소폭이지만 빨간불, 앞에 1위부터 6위까지 분위기가 조금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보시면요. 오늘 역시 1등 업종은 단연코 건설이라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해봤자 종목 한 5-6개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싸이 효과 때문에 오늘 DI가 거의 2자릿수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왜곡 효과가 좀 있어 보이고 역시 현실적으로 실질 상승률은 업종으로 봤을 때 건설이 가장 높다. 오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건설 쪽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금요일날 한번 한꺼번에 확 들어왔을 때 정말 오래간만에 12거래일 만에 샀을 때 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한 7개 정도의 현대건설, 현대산업 등 건설주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자, 지금 특별히 어떤 건설주가 더 오르는지 현대건설, 현대산업으로 끝나는 건설주 보고 계신데요. 오늘 한 2% 가까이 추가 상승이 현대산업에는 또 나오고 있고요.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까지 1%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고 그럼 건설주를 먼저 그냥 정리를 해보죠. 자, 차트에 이제 현대건설, 현대산업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대산업이거든요. 현대산업이 지난주에 이만큼 오를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요. 자, 한 이 정도의 매물대를 통과하고 지난주에 상승이 있었었는데 오늘까지도 건설에 대한 대책도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현대건설도 외국인이 금요일에 샀던 종목이 있었는데 현대산업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올 만큼은 일단 1차적으로는 반등을 했다 이거죠. 자, 나머지 뭐 삼성, 물산 조금 어려워하는 차트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혼자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고요. 그 밖에 그렇지만 대림산업 혹은 GS건설 다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저점이고 바닥을 찍고 턴해서 2분기부터는 건설사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추경이라든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대책들을 내놓을 거다 공식화를 시켰고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이 먼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다음 주에 추경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이 예를 들어서 양도세 한시 감면이다. 이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DTI라든가 LTV 같은 거 완화까지 나와주느냐. 이것이 이제 의견은 굉장히 팽팽합니다. 뭐 부동산 부양책이라 그래봤자 제한적일 거야. 아니야, 기대 이상 뭔가 나올 수도 있어. 이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설주도 추가 상승을 못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키워드를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경과 오늘 오후 2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종합 활성화 대책. 이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지금 대책은 오늘 2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추경의 경우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12조 정도는 분명히 이제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될 것이고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한 8조 정도 현재 또 거론되고 있어요. 전체 추경 규모는 한 20조가 되지 않을까. 날이 갈수록 추경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커지고 있는 점 나쁘지 않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전고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디커플링 해소까지 이어지는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1월 달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상승했었고 3월 달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약간씩 이제 요 포인트가 초하고 이제 달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1월 달에 이렇게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한 1조 2천억, 뭐 1조 한 5, 6천억 정도 던졌습니다. 이때 이마만큼 다시 1월 달 판만큼을 커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고점대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걸 벗기지 못했지만요. 결국 외국인의 수급 입장에서는 1월 팔았지만 2월 사면서 결국 다시 원점이 되었고요. 자, 문제는 3월입니다. 3월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뺐는데 3월 마지막 주에 요거는 이제 오른 것이고요. 이때 2조 한 7천억 정도를 팔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 들어온 것도 금요일 딱 하루였는데요. 오늘 수급은 어떤가? 오늘 수급을 보면 사지 않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선물이요. 자, 선물이 이때 한번 이렇게 팔고 사고 나서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이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그렇죠?
네, 아쉬웠었는데 아쉬운 표정을 좀 지어보죠. 아쉬웠었는데 여기에선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매도가 계속 안 나오고 지난주 거의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약간 끊기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볼 수 없었던 현물에 대한 매수가 12거래 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 신호이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좋아진다면 코스피는 전 고점인 2040선, 50선을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문제의 디커플링. 해외 증시가 갔는데 뭐 한국 증시만 왕따다.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3월 달 우리 증시 대비 해외 시장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1, 2, 3월 1분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본입니다. 일본 돈 풀었잖아요. 자, 일본은 올해 들어서 자, 지금 이게 이제 연봉으로 보고 계신데요. 올해 해봤자 1월, 2월, 3월이니까 연봉에 이제 1분기 성장률이 나올 겁니다. 자, 17.94%. 일본이 18%가 올랐어요. 석 달 동안에. 자, 다우존스 지수는요. 자, 1분기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면요. 이게 이제 11% 정도 올랐습니다. 11.25%. 다우가 이렇게 한 분기, 석 달에 11% 오른 것은 15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요. 일본 니케이의 경우 한 19% 정도 올랐는데 한 분기, 석 달 동안. 이거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갔는데 우리 시장은 얼마나 못 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왜 자꾸 왕따 얘기하냐고요. 진짜 왕따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코스피의 연봉입니다. 1월, 2월, 3월 2013년 들어와서 0.02% 올랐습니다. 거의 오르지 못했고 이게 종가로 조금만 밀리면요. 지금 2천 밑이었으면 아마 또 빠진 걸로 나올 거예요. 남들이 15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폭으로 오를 때 우리는 거의 못 올랐거나 심지어 뒷걸음질 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산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달력상으로 보면요. 이번 주 금요일이 삼성전자의 1분기 어닝에 대한 잠정치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1분기 실적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이 대충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삼성전자가 잠정치,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실적 가이던스라는 윤곽을 공개하는 그런 달인데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는 분석들도 지금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의 모습은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지난주에 또 많이 올랐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뛰어넘어 가는가, 158만 원대 삼성전자가 강하게 뚫어주는지가 코스피의 상승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는데, 시장에서는요, 이 삼성전자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예요.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스타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유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9조 원대 정도로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10조 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또한 분기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IT 쪽은 1분기가 별로 좋지 못하고 2분기부터 성숙인데 1분기에서 벌써 이렇게 또 사상 최대치로 시작한다? 2013년 전망이 박대하겠습니다.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시장의 키워드예요. 뭐 정부가 부양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살까? 그러면서 정고점을 뚫고 왕따 해소될까? 삼성전자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시장이 간다고 합니다. 4월 달에 2100까지 간다고 합니다. 증권사의 어떤 평균, 이 코스피의 상단인데요. 4월 달 코스피가 열심히 간다면 최대 21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지 오늘 개인들이 사기 시작해요. 2000포인트 위쪽에서 2100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걸까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대형주는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오긴 했었는데, 자,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돈을 풀지 않아서이겠죠. 하지만 이제 돈 풀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해결이 되고 있고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 사안이 문제겠지만요.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지 않았던 이유는요, 옆 나라 일본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미워서일까요? 우리가 꼭 별로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리트가 있긴 한데 매력이 일본이 더 낫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까? 우리나라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주식은요, 기업이 좋아야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기업들이 모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파생과 환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N저 때문에 의외로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 분명히 확인을 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자,
자, 반은 해결됐지만 반은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치를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죠. 자, 때문에 개별 종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저는 사실 앞서서 이제 개장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요. 전문가분들이 만일 다 이제 코스피가 갈 거래요. 상승 마인드를 가지래요. 근데 종목을 얘기해보라고 여쭤보면은 다들 작은 종목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어닝 시즌이 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거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갈 텐데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좋게 보지만 수익은 다른 데서 챙기고 계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전문가분을 이 코너에 좀 모셔가지고요.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왜 시장은 가는데 종목 추천은 작은 걸로 하는가?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일이나 차후에 한번 기회를 엿보겠고요. 때문에 개별 종목 상승은 계속 유효합니다. 특별히 실적이 좋아진 종목에 투자해야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좋아질 것 같은 요 포인트를 잡는 종목이 훨씬 더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어려운 용어로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건설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새 정부의 어떤 부양책의 수혜주로 건설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건설주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고 사실 금융과 은행도 좀 그 바람에 같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설은 패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실적이 지금 별로 좋지 못하고 수주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있고 정부도 도와주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진짜 실적으로 연결되는가 이것도 관건입니다. 사실 1분기가 실적이 저점이고 2분기부터 건설주가 좋아진다면 건설주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건설과 은행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상승세도 감안해 봤을 때 말이죠. 실질적인 수혜는 바로 이곳이 아니겠는가. 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영국의 한 투자 운용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도 뉴스화 됐었죠. 에스모 투자 운용사였었는데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오늘 좀 밀리긴 하지만요. 현대백화점의 금요일 지난주에 어떤 매수세 이 눌림목 이후의 상승도 무서웠었고요. 최근에 은근히 많이 오른 것도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도 현대백화점의 어떤 상승세 못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롯데쇼핑이 오른 것 보십시오.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역시 놓쳐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 밖에도 대상 역시 오늘 밀리지만 앞서서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오뚜기라는 종목도 오뚜기 아시죠? 슈퍼에 가면 흔히 여기 이제 제품도 볼 수가 있는데 금요일날 7%, 장중에 12% 올라섰고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장중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완전한 상승이죠. 결국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정부는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경기만 그냥 좋게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내수가 진작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내가 가서 음식료품도 하나 더 사고 우유도 하나 더 사고 바지도 하나 더 사 입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라면 하나 더 살 때 그냥 생각 없이 이것저것 먹을 거 담을 수 있는 그런 경기. 결국에 실질적인 거는 소비와 어떤 이런 소비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건설이라든가 은행은 실질적으로 수주가 되는지 정부는 밀어주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 건설과 은행이다 이렇게 공식화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공식화돼서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왜 수혜주인데 건설주가 왜 안 가지? 이런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니까. 결국 정부는 내수를 비롯한 경기를 살리려 하고 있고 결국 내가 많이 돈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소비주 쪽에 투자하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이거나 내수주가 하는데 소비 관련 주이거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일이 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474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3월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441억 3,900만 달러로 2% 감소했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33억 5,700만 달러로 작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EU, 미국 등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엔저로 인해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작년 3월에 비해 18%나 줄었습니다. 반면 아세안과 중국,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이 호조를 보였고 철강과 선박, 자동차 등은 약세였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분기 수출 시장도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째 1%대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올랐고 전달보다는 0.2% 내렸습니다. 생활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르고 전달보다는 0.4% 하락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전달보다 2.7% 하락했고 작년 동월보다는 1%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의 상승으로 공공서비스료가 0.8% 올랐으며 개인 서비스는 중고등학생 학원비, 공동주택관리비 등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1.4% 상승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나온 이후 첫 조업일인 오늘 오전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출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업무에 사용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단절한 지는 6째인 오늘 북한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입경 승인을 우회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수속을 마친 후 8시 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지난 30일 직접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5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금 완화와 고강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거래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분당, 일산 등 20년 안팎의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3% 초중반대로 낮추고 분양하는 보금자리 주택 비중을 줄여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가 강남점이 입주한 센트럴시티에 이어 인근의 서울고속터미널 인수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경부 서울고속터미널 인수를 위해 최대 주주인 IBK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지분 인수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은 2,200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10월 백화점과 메리엇 호텔, 호남선 터미널 등을 소유한 센트럴시티 지분을 통일교 계열 투자 목적 회사로부터 약 1조 원에 사들였습니다. 신세계는 이번에 경부 터미널까지 인수한 이후 전체적인 시설 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우리카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전업계 카드사는 8개로 늘어났으며 4대 금융지주 소속 카드 부문이 모두 분사해 독립했습니다. 10년 전 카드 대란을 전후해 퇴출당한 카드사들이 모두 복귀함으로써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로 속여 악성 코드 메일을 유포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KB국민카드는 자사 명의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피싱 메일이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주의를 공지했습니다. 이 피싱 메일은 카드 거래 내역이란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 경우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용 PC뿐만 아니라 전상망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악성 메일이 유포됐는지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주식평가액으로 재계 3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업체인 한국CXO의 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1분기 말 현재 주식평가액은 1조 8,918억 원으로 연초보다 19.4% 올랐습니다. 이 회장은 작년 말 평가액이 순위가 6위였으나 3개월 사이에 최태원 SK 회장을 4위로 밀어내고 30대 그룹 총수 중 서열 3위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4월 1일 뉴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